16과에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나 영어를 못하는 애들이나 영어를 잘하는 애들이나 상관없이 가장 해석이 어려운 단어가 아닐까 합니다. 항상 물어봐도 정확하게 대답하는 학생들도 없고 뜻도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품사가 바뀌면서 뜻이 또 바뀌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인 것 같아요. 프레젠트란 말이 앞에 있다는 뜻이네요. 앞에 있다. 왜냐하면 앞이란 말이 풀이라는 말이 앞이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프리페어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되죠. 준비하다는 말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풀이란 말이 붙으면 전부 다 앞이란 뜻인데, 그래서 앞에 있으니까 출석한, 일하기보다는 있다 즉 존재하다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되게 많죠. 특히 뭐 프레젠스 같은 경우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현재 또는 현재의라는 뜻도 있네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내밀다라는 뜻이니까 선사하다 제시하다라는 뜻이 있고, 또는 제공하다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알고 있다시피 선물,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프레젠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발표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번하고 2번은 형용사 뜻이기 때문에 프레젠트 다음에 s가 절대로 붙지 않는 경우는 1번 출석한이나 또는 지금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이나 그 다음에 현재의라는 뜻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프레젠트에 뒤에 s가 붙어 있거나 앞에 어가 붙어 있으면 그때는 선물이라는 뜻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프레젠트가 제공하다라는 뜻일 때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A라는 사람한테 B를 가지고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제공하다나 제시하다 선사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프레젠트라는 단어가 동사 자리에 있으면서 제공하다의 뜻이 되려면 당연히 전치사 위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형식으로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레젠트라는 단어는 자리가 바뀌면서 또는 품사가 바뀌면서 뜻이 바뀌는 단어이면서 명사 뜻, 형용사 뜻, 동사 뜻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되는 단어이기도 하죠. 그리고 실은 발음도 바뀝니다. 프레젠트라고 앞에를 쓰게 읽으면 그때는 선물이란 뜻이고, 여기다 쓸 필요가 없겠군요. 그 다음에 프레젠트를 뒤에서 이렇게 세게 읽어서 프리젠트라고 그렇게 읽을 때는 그때는 제공하다 등등의 뜻이 됩니다. 형용사나 명사는 앞에 강세가 와서 프레젠트라고 읽고 동사는 뒤에 강세가 와서 프리젠트라고 읽게 되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즉 발표하다라는 단어는 프레젠테이션이라기보다 프리젠테이션이라고 읽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명사는 강세가 앞에 오고 동사는 강세가 뒤에 온다는 명전동우의 법칙이라고도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선생님들이. 우선은 단어를 한번 적어봅시다. 누가 사건 현장에 존재했냐, 누가 사건 현장에 출석했냐, 되게 이상하잖아. 있다 없다 있다라 그랬어요. 누가 사건 현장에 있었니? 그 다음에 프레젠트가 뒤에 명사 앞에 있기 때문에 형용사 뜻이 되죠. 형용사 뜻은 현재 주소입니다. 출석한이라는 단어는 좀 이상하죠. 그 다음에 3번은 프레젠트 ed가 붙어 있고 이렇게 A with B의 형식이면 A가 B를 with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뜻이니까 제공하다, 그냥 주다라고 해석해도 상관없겠죠.
밑에 보시면 프로바이드랑 같은 형식을 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이때는 보고서가 나왔으니까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프레젠스라는 단어 되게 잘 나오죠. 영어는 명사 중심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존재함, 있음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때는 있다, 없다에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좋고요. 반대말로 없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결석한이라는 단어로 알고 있는 absence입니다. 프레젠스와 앱센스 같은 경우는 어휘에서 A, B, C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그런 것에서도 굉장히 잘 나오는 한 쌍이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고 있는 프레젠테이션이라는 단어도 같이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프레젠트라는 단어를 했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고3한테 물어봐도 대답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좀 힘든 이유가 단어 뜻이 너무 많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프레스죠. 프레스, 네, 프레스도 합시다. 프레스란 말이 누르다란 뜻이고 알고 있다시피 압력이나 압박이 누르는 것이므로 프레셔라는 단어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사 자리에서는 강요하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다림질하다라는 뜻도 있네요. 다림질하다는 아이언이 있죠. 실제로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가장 잘 나오는 게 언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언론일 때는 앞에 더가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프레스 ed가 붙어 있기 때문에 압박하다, 강요하다 등등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1번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투부동사 이렇게 나오는 형식이라면 목적어, 투부동사 하게 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놓은 동사는 전부 다 긍정의 의미이면서 목적어가 투부동사를 하게 하다 등등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 allow나 enable이나 좀 어려운 encourage나 우리 책에 나오는 force나 그 다음에 이 자리에 press라는 단어가 와도 얼마든지 똑같이 투부동사 하게 하다라고 긍정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to라는 말은 앞에 있는 것을 뒤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목적어가 뒤에 있는 동작을 하게 하다 등등으로 해석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뭐 알고 계시다시피 프롬이 나오면 못하게 하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주어, 동사, 목적어, 프롬, ing죠. 그러면 프롬은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목적어가 뒤에는 ing하고 거리가 떨어지는 것이므로 못하게 하다 등등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의 프레스라는 말은 실은 구조를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단어란 얘기입니다. 굳이 뜻을 알지 못해도 그들은 저녁을 먹고 가라고 했습니다. 하면 되겠죠. 조금 말을 더 이쁘게 만들면 강요했습니다. 억지로 눌러서. 네. 내 정장은 다림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레스란 말이 누르다라는 뜻이니까 다리미로 누른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모양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어떻게? 더 프레스, 더 프레스. 무조건 앞에 더가 붙어. 언론. 네. 기자회견이라고 할 때 영어로 제가 알기로 더 프레스 컨퍼런스라고 하죠. 네. 이런 단어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서 밑으로 네 스토어 잘 나오죠. 네 저장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당연히 동사 자리에 있는 모양이고요. 그래서 스토어 ed가 붙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을 겁니다. 하나를 더 적어서 스토리지라고 적으면 되겠죠. 네, 저장 또는 요즘에는 용량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뭐 USB 사면 뭐 용량이 뭐 1기가, 2기가, 3기가라고 할 때 그 1기가, 2기가 옆에 조그맣게 영어로 적혀 있는 걸 보고 있으면 스토리지라 적혀 있는 스토리지를 말 그대로 보관이나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란 말은 강조하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emphasize하고 똑같은 뜻이겠죠. 아까 제가 프레젠트란 말이 강세가 앞에 오고 뒤에 온다라고 했는데
이때 쓰는 스트레스란 말은 강조하다란 말 말고도 강세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세게 읽을지 모를 때 이제 사전을 보고 이렇게 위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더 세게 읽는데 그걸 보고 스트레스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란 말 자체가 여기 있는 것처럼 더 세게 읽는 것이므로 강조하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겠죠. 당연히 스트레스란 뜻도 있겠죠. 그 다음에 동사 달인이므로 동사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조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넘겨서 프로모트입니다. 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프리란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 전이란 뜻이에요. 프로란 말은 앞으로란 뜻입니다. 이걸 가지고 조금 헷갈려 하는 단어를 한번 제가 적어드리면, 프리시드란 말이 있고 프로시드란 말이 있습니다. 프로시드는 앞으로 계속 나가는 것이므로 진행하다라는 뜻이고요. 프리시드는 단어장에 제가 알기로 선행하다라고 나옵니다. 아이고. 선행하다라는 말 자체가 뭐뭐 앞에 온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follow의 반대말이 되는데, 프리시드하고 프로시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생긴 것도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데다가 발음도 비슷하기 때문에 구별할 수 없는데, 그거를 알아차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프리하고 프로의 차이를 아는 겁니다. 프리란 말이 붙으면 거의 앞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적어드렸던 것처럼 프리페어가 미리 준비하는 것이니까 프리란 말이 붙는 것이고, 명사 앞에 오는 말을 뭐라고 부르는데? 전치사라고 부르는데 바로 영어로 프리포지션이라고 쓰는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PR이란 단어가 붙으면 전부 다 앞, 미리란 뜻인데요. 반대로 프로란 말이 붙으면 전부 다 앞으로 간다, 전진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프로모트는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므로 사람을 쭉쭉쭉 앞으로 보내는 것이니까 승진하다는 뜻이 되고, 앞으로 진행을 시키다이므로 촉진시키다, 홍보하다 등등의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모션이라고 하면 홍보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프로모트란 단어는 이렇게 수동 형태로 많이 쓰여서 윗사람에 의해서 승진을 당하는 것이므로 수동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말이 좀 어렵게 적혀 있는데 설린 관계라고 이상하게 말을 썼네요. 좋은 외교 관계 등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촉진시키다 입니다. 프로모트도 되게 잘 나오는 단어이긴 하지만 별표는 치지 않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퍼티죠. 프로퍼티는 자신의 것이라는 어원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 소유물과 재산인데 특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산이 아니고 부동산이라고 했습니다. 프로퍼티는 건물이나 집처럼 팔 수 없는 재산을 보고 프로퍼티라고 하기 때문에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고유한 속성이라고 나올 때는 특히 복수 형태로 잘 나옵니다. 컴퓨터 잘 하는 학생들 보면 그 컴퓨터 프로그램에 등록 정보라는 것이 있는데요. 등록 정보를 열어보면 그 프로그램 안에 있는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잘 나오게 되는데, 그걸 영어로 실은 프로퍼티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의 재산. 두 번째, 밑줄을 이렇게 그대로 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속성입니다. 특징이죠. 퍼블릭입니다. 퍼블릭은 사람들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공개적인이란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더가 붙어서 일반 대중이란 뜻이 있습니다. 무조건 반대말을 적어서 이해하시면 되겠죠.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은 프라이빗이라고 하고, 여러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거나 여러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퍼블릭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퍼블릭 어나운스먼트 하면 공개 안내 방송이 되겠죠. 두 번째 더가 붙어서 이 모양을 그대로 외우면 대중, 일반 사람들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n public 공개적으로, in private 즉
자기 혼자서만 보는 사적인이라는 뜻이 되겠죠. 레디컬입니다. 레디컬은 근본적인 이란 뜻이 있고 철저한 이란 뜻이 있고 급진적인 과격한인데 2번 뜻으로 여러분들은 거의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1번 뜻은 많이 못 본 것 같네요. 컨서버티브라는 보수적이라는 말이 있다면 급격하게 뭔가를 바꾸는 사람들을 보고 레디컬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레디컬 리컨스트럭팅에서 근본적인 구조 조정이 되겠군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요구는 너무나 지나쳐서 과격해서 급진적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었다 등등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마치 아웃입니다. 테이블이죠. 뭐 당연히 테이블이라는 뜻도 있는데 사각형 모양으로 정돈되어 있기 때문에 그 테이블을 연상을 시키니 표나 목록이라는 뜻이 나오는 것이지만 그 뭐지 교과서 같은데 보면 이제 표를 참고하세요, 또 그림을 참고하세요라고 할 때 그 표를 테이블이라고 말들을 많이 하고 그림을 참고하라고 할 때는 피겨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FIG 1 이렇게 쓰면은 그림 1번을 참조하세요 등등의 뜻이 되므로 테이블하고 피겨란 말이 저렇게 많이 쓰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공대 같은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하셔가지고 외서나 원서를 보게 될 때 테이블이나 피겨 같은 말을 저렇게 쓰니까 표나 그림이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터치죠. 터치는 말 그대로 가슴을 어루만져 주면서 가슴을 감동시키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감동시키다라는 뜻이 있고 감동시키다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터치나 무브라는 뜻 말고도 우리가 알고 있는 임프레스를 같이 적어서 감동시키다라고 같이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터칭이라고 하면 감동을 주는 무빙이라고도 쓸 수 있죠. 감동을 주는 애 등등으로 잘 나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넘겨서 다이어라는 부분에서 빠지지 않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레이스라는 말은 타동사이기 때문에 즉 뒤에 바로 목적어가 나오므로 이런 단어들을 만약에 뜻이 달라진다고 하면은 어떻게 외우라? 목적어가 달라지니까 목적어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첫 번째 목적어가 뭐가 나오면 사물이 나오면 사물을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고 뭐라고 적냐면 이슈나 퀘스천이라고 억지로 적습니다. 그래서 레이스 이슈라고 하거든요. 레이스 더 이슈 또 레이스 더 퀘스천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슈를 제기하다 또는 문제를 제기하다라고 할 때 레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실제로 저 두 단어가 가장 일반적으로 목적어가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양육하다 키우다라는 말은 많이 알고 있다시피 뭐 킵이나 브링업이나 뭐 이런 단어들을 어떻게 비슷한 말로 외우면 되겠고 당연히 아이라는 목적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돈이라는 단어 밑에다가 억지로 펀드라고 적어서 펀드 즉 자금을 모으다라는 것을 레이스 펀드라고 해서 자금을 모으다라는 뜻인데 전부 다 어떤 뜻이 있어? 위로 쭉쭉 당긴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인들이 정치 자금들을 온라인으로 많이 모금을 받고 후원을 받곤 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파티를 열어서 자기 비전을 제시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직접 수표를 막 던지는 그런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자금을 모으는 기금 모금이라고 해야겠구나. 그죠? 행사를 그래서 펀드레이싱 파티라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죠. 목적어가 뭐가 나왔어요? 사물이 나오죠. 그러면 올리다. 가격도 올리다가 되겠죠. 그 다음 문제가 나오죠. 문제를 제기하다. 그 다음에 아이가 나오죠. 그럼 아이를 키우다. 마지막에 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돈을 모금하다가 됩니다. 그러면 타동사는 뒤에
명사가 나오므로 이 명사에 따라서 뜻이 계속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럼 틀림없습니다. 그럼 자동사는 뒤에 뭐가 나오기 때문에 전치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 전치사가 뜻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겠죠. 예를 들어서 look 다음에 at이 나오면 전부 다 보답니다. 그죠? 그 다음에 look 다음에 for가 나오면 전부 다 찾다가 되죠. 찾다. 오케이. 그 다음에 look 다음에 또 뭐가 나오면 into가 나오면 안을 들여다보다니까 조사하다가 됩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사, 타동사나 뒤에 오는 구조에 따라서 뜻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기 때문에 저렇게 외우지 않으면 뜻을 절대로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look만 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말이지. 그래서 look 다음에 at이 나오면 at이 어떤 점이란 뜻이니까 점을 바라보는 것이고 look 다음에 for가 나오면 for는 어떤 지향점을 말하기 때문에 어떤 지향점으로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이니까 찾다나 추구하다 등등의 뜻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요. into는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조사하다 등등으로 뜻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사라는 것은 뒤에 전치사가 뜻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를 보지 말고 이 동사를 보지 말고 대사를 가지고 계속 묶어가지고 수구를 외우시고 타동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뒤에 명사가 어떤 명사가 나오냐에 따라서 뜻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 명사를 외우시면 아마 빨리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where입니다. 레어는 뭐 잘 알고 계시죠? 예, 뭐 자주 나오지 않는 아이템을 레어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물고 희귀하다는 뜻이 있으면서 말 그대로 횟수가 적은 것이 레어이기 때문에 횟수를 아주 적게 또는 불을 약하게 익힌 것을 레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익힌 것을 미디엄이라고 했었죠? 이것도 아마 책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미디엄은 매체나 그런 뜻도 있었고, 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적어보고 그 다음 첫 번째 두 번째 그 박물관은 귀중하고 귀중하고 귀중한 이상하네. 드물고 희귀하고가 낫겠다. 그죠? 드물고 귀중한 이게 제일 좋겠네요. 또 희귀하고 귀중한 스테이크는 거의 살짝 익힌 것으로 또는 레어로 주세요. 거의 레어는 한글로 쓰지 않습니까? 네. 레어는 너무 중요하죠. 네, 무조건 중요합니다. 부정어이기 때문에 부정어는 무조건 잘 익히셔서 레얼리는 부정어로 거의 뭐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죠. 레이트는 비율입니다. 두 번째 비율로 정해지는 요금이기 때문에 대개 택시 요금이나 호텔 요금을 보고 레이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듣기에서 많이 듣게 될 겁니다. 독해로는 잘 안 나오고 이제 택시 요금 같은 것이나 호텔 숙박비를 정산을 할 때 레이트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말 그대로 비용인데 하루 이틀 3일 1박 2박 3일에 따라서 달라지고 택시 같은 경우도 1km, 2km, 3km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는 요금을 보고 레이트라고 합니다. 뭐 비용이라는 단어는 많이 있잖아요. 코스트도 있고 뭐 피도 있고 뭐 페어도 있고 그다음에 레이트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전부 다 비용은 비용이지만 페어는 교통요금이고 레이트는 비율로 달라지는 요금이므로 아까도 말했다시피 택시나 호텔 같은 것의 숙박료를 말하고요. fee는 어떤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고 나서 내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진료비를 말할 때 fee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변호사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수임료를 영어로 fee라고 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그 이제 대학때 가면 뭐 토익이나 탭스 같은 거 하면은 많이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단어인 것 같습니다. 등급도 잘 나오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동사들에서 평가다가 됩니다. 평가하다라는 단어가 rate라는 단어라면 이제 다른 단어 즉 저지나 evaluate나 assess라는 단어하고 어떻게 다를 것 같습니까? 이 평가는 rate가 비율이라는 뜻이니까
등급을 매겨서 평가한다는 얘기가 당연히 레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서 재미있는지 없는지 평가를 매겨보세요라고 실험을 했다면 당연히 1, 2, 3, 4, 5로 해가지고 제일 재미있으면 5, 가장 재미없으면 1 이런 식으로 평가를 내리라고 어떤 교수가 실험에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다면 당연히 레이트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평가하다란 말로 특히 40번 요약 문제에서 잘 나오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출생률이죠. birth rate. 두 번째 더 레이트가 있으니까 호텔이므로 숙박료 비용입니다. 요금. 그다음에 등급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first rate 굿즈를 통째로 밑줄 쳐서 인류 상품 또는 1등급 상품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터프라는 단어는 어렵고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터프가이라는 말로도 많이 쓰는데요. 터프는 어렵다라 힘들다라는 단어로 최근에 저도 많이 봤던 기억이 있네요. want가 명사 형태로 부적 결핍이란 뜻인데 이렇게 쓰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want는 필요하다니까 없는 것이고 need도 필요하다니까 없는 것이가 됩니다. 그래서 want나 need가 어디에 쓰면 명사 자리에 쓰면 부족하다, 결핍 또는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부족이라는 단어 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네, 저번에 short라는 단어가 있었죠. 밑줄 이렇게 해서 in want of는 뒤에 있는 것을 원하다라는 뜻이므로 면도를 할 필요가 있다 등등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시오.